작년부터 최근까지 장동혁 당대표에 대한 지지율 추이를 오늘 쭉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왜 갑자기 올라갔지? 왜 또 내려오지? 그때마다 중요한 순간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폭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이 방송 보시는 모든 여러분과 자유우파 진영의 모든 분들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영의 어떤 논리, 진영의 어떤 이해관계,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좌파들은요, 자기 진영의 이해관계에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 이러면 그때 멈춥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좌파 진영에 심대한 피해를 입힐 것 같다 이러면 멈춥니다. 멈출 줄 압니다. 우파 진영은 지금 그게 안 돼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자기 진영이 엄청난 지금 위해를 가하는데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터졌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돌진해 버립니다. 이른바 냄비근성. 그리고 그런 어떤 목소리나 외침을 통해서 당장 급한 나의 불만만 해소하면 되는,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조급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 결과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지지율이 주말 사이에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한 10월부터 쭉 벌어졌던 일들을 복기를 하면서 여론조사 지지율, 여론조사의 그 구체적인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올라가느냐, 유지하느냐, 내려가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난 그 장동혁 지도부가 8월 26일 선출돼서 9월 달부터 쭉 이렇게 왔잖아요. 9, 10, 11, 12, 1, 2, 3. 9, 10, 11, 12, 1, 2, 3. 불과 7개월입니다. 7개월. 불과 7개월인데 7개월 사이에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 자유우파 진영의 어떤 뭐랄까요, 성정이랄까요, 캐릭터랄까요, 그리고 좌파 진영의 캐릭터, 이거 알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이 우파 진영의 어떤 지지자들이나 세력들의 어떤 특성, 이런 것도 좀 알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좌파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우파 진영의 장점이라면 신바람이죠. 신바람. 그게 아마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큰 동력입니다.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경제발전, 너도 나도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그러면서도 지칠 줄 모르게 덤비는 그 투지와 저력이었다면,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이게 신바람이 꺾이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조급함, 냄비근성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신바람이 나고 이 호황 국면에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게 새마을운동이었고 잘 살아보세였고 경제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IMF 위기 극복이라든지,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에너지가 엉뚱한 곳으로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다. 자,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이영풍TV는 여러분 팩트 가지고 방송합니다. 카드나 이야기 안 합니다. 저희 내피셜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 분석을 해드립니다. 뭐 분탕자들이 오늘 많으신들 모양이죠. 분탕자님들은 알아서 나가시고 이영풍TV를 보시면서 좀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격자님, 장동혁 저륜한 적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동영상을 하나 보고 갑시다. 동영상을.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어떻게 투쟁했는지 한번 동영상 한번 볼까요? 동영상.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치소에서 패대기 치고 인권을 유리하는 것을 보고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추운 겨울 같이 당을 지키자고, 정권을 지키자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냄새나니 가까우지 말라고 하고 이제 더러우니 나가라고 하는 것, 특검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당당한 것,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당론을 어기고 탄핵에 찬성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운명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장동혁을 향해서 배신자라 부르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처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 법사위를 통과했던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결국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법관들이 스스로 정치에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중요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특정 연구의 소속인지부터 우리는 살펴보고 있고, 안타깝게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판결 결과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속내는 그게 아닌 겁니다. 정략적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좀 괜찮으십니까? 어떠세요, 대표님? 두통도 있고 여러 가지 수치가 안 좋긴 한데 지금 이런 거대 여당의 폭정에 맞서서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단식하는 첫 번째 목표도 국민께 호소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1초라도 국민들께 더 호소드릴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제가 쓰러질 때까지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 대표께서 요구하신 네, 지난번 집회에 있었던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까 어느 분이 댓글을 쓰셨는데 전륜했어? 장동혁 대표가 전륜을 개인적으로 선언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번 이 지지율 조사나 이런 걸 보면 급락하게 된 결정타는 어디냐? 바로 이번 공천입니다. 공천. 지방선거 공천. 그런데 저는 공천 과정에서 이런저런 해석과 논평을 해드렸는데 당 지도부를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공천 과정에 이해가 되지 않는 국면이 있었죠. 그걸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장동혁 대표를 폭망하게 만들 만한 일이었나?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수 우파 유튜버도 물론이고 뭐 영풍 TV에도 들어와서 이번 공천이 잘못됐기 때문에 장동혁 체제는 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무엇을 위해서? 설사 장동혁 지도부가 잘못한 게 많다고 칩시다. 그 장동혁 대표 체제가 폭망했어요. 그 다음에 대안은 뭐죠? 그 다음 어떤 세상이 벌어지죠, 여러분? 어떤 세상?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죠. 한동훈 비대위, 조갑재 비대위, 정규재 비대위, 김종인 비대위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대안과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친한파 배현진 등이 기다리고 있고 공천
잘못한 거 몇 개 있죠. 근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이 지도부를 무너뜨린다. 그럼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건 뭐다? 참사가 기다린다.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 물러나야 된다. 이번 공천이 개판이었다.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분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순수한 분들. 하나는 정치공학적으로 장동혁 지도부, 즉 대한민국 유일의 원내 진입 야당 지도부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래야만 위장 우파 정당을 만들 수 있거나 그래야만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엔추파도스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 유일의 원내 진입 야당을 말아먹을 수 있다. 그래야만 그게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고 이재명 정권에도 도움이 된다. 그겁니다. 결론은.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번 공천 과정의 일부 실수, 일부 에러, 일부 잘못은 시간을 두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꼬투리 잡아서 증폭시켜서 모든 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왔다. 위기의 순간이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구른 돌림 같은 경우 전원 경선을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초등학교 반장 뽑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당에는 당헌 당규가 있어요.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어디 뭐 통장 뭐 뽑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은, 정당이라는 것은 당헌 당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결사체예요, 결사체. 거기서 결정이 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의 정치 개입까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난장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올려봅시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작년 10월부터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언제적 기사냐? 작년 10월 1일 기사입니다. 작년 10월 1일. 장동혁 대표가 대표 처제가 9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장동혁 대표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1등이었습니다. 여야 주요 후보들 다 집어넣었는데 장동혁 18.3입니다. 김민석 14.3, 조국 12.4, 정청래 8.9, 한동훈 8.2, 오세훈 6.3 등등등입니다. 이때만 해도 한동훈은 탑3 안에도 못 들어요. 한동훈은 8.2죠. 그죠? 특히 이 조사에서 놀라운 것은 이건 이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향해서 물어봤더니 이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당대표가 36.9%가 나왔습니다. 한동훈은 14.4, 오세훈 12.3 등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은 장동혁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찍은 겁니다. 이게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자, 이건 뭐냐면 천지일보가, 제가 오늘 천지일보 여론조사를 좀 일관성 있게 쭉 인용을 할 겁니다. 여기 보면 왼편을 봅시다. 왼편. 여기 왼편 여기 있죠. 여기 21.3이 누구냐면 장동혁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쭉 변하고 있죠. 그리고 쭉 다 후보들이 변합니다. 이건 천지일보가 정리한 해설인데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잠깐만요. 그게 아닌데. 아, 맞나? 그게 맞나요? 맞네. 예, 맞습니다. 자, 근데 장동혁 당대표가 지난 연말에 뭘 했느냐? 제가 방금 동영상 보여드렸죠.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이건 최장 기록입니다. 최장 기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단식을 합니다. 단식. 방금 동영상 보셨죠? 단식이 언제냐? 올해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입니다.
그놈입니다. 정치 허무주의를 부추기지 마세요. 정치 허무주의를 부추길 분들은 다 나가세요. 이영풍 TV 안 봐도 됩니다. 정치 허무주의는 결국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늘려서 가장 저질스러운 집단에게 지배당하도록 하는 고도의 공작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그런 걸. 이때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1월 15일부터 8일 동안. 그 다음 직후 여론조사 결과를 보세요. 장동혁이 몇 프로로 나왔습니까? 22%가 나옵니다. 필리버스터 24시간 하고 필리버스터 한 게 작년 12월 23일, 24일입니다. 그 다음에 단식 8일, 올해 1월 15일부터 1월 23일. 안젤라님, 단식 해보셨어요? 단식 8일 해보셨어요? 단식하면 뭐 하냐고요? 저런 분들은 오늘 이 방송만 좀 차단을 해주세요. 저는 저의 구독자가 빠져나가는 거 그런 거 별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경험이 몇 번 있어요. 다 빠져나갔다가 시간 지나니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왜? 궁금하니까. 잘 보세요. 이거 추이를. 그러니까 냄비 근성을 버리세요. 필리버스터 24시간 하고 단식을 8일 했더니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22%입니다. 2등인 김민석 후보와는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이때 한동훈이 11.3이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아, 이런 당대표가 없었다는 거죠. 국민의힘 당대표 중에 단식 8일하고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 24시간 하고 이런 당대표가 있었냐? 보수 우파 진영이 없었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환호한 것입니다. 환호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여론조사도 한번 볼까요? 유지되죠. 그죠? 비슷하게 유지되는데 김민석이 약간 치고 올라옵니다. 이건 일주일 사이에. 여기서 드러나는 특징은 뭐냐? 진영 대결이 강화되었다.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진영이 부딪히기 시작한다. 자, 그 다음 올려보세요. 17.5, 15.2 진영 대결이 강화되니까 장동혁 당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유지되는데 한동훈 지지율은 정체나 빠집니다. 제가 오늘 천지일보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것은 천지일보가 그동안 꾸준하게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천지일보 여론조사를 100% 맞다고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여론조사를 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맷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점 말고 한 기간을 통틀어서 꾸준하게 보면 이 추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언제 여론조사냐? 2월 12일입니다. 2월 12일. 살짝 장동혁 대표의 지지율이 살짝 오차범위 안에서 김민석하고 접전을 벌이는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그 다음 사진. 지방선거 이정현 공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면서 3040 여성 비율 60%씩 하겠다. 아, 호남 출신이 친박계에서 출발한 호남 출신, 당뇨 출신 한 40년 정도 민주정의당 시절부터 여러분 민주정의당 아시죠? 민정당, 한나라당 뭐 거치면서 했던 아주 정치 원로격인 분이 공관위원장으로 왔다. 이러니까 그 다음 여론조사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사진. 장동혁 대표가 딱 올라가죠 또. 지지율이 얽매이는 게 아니고 지지율 추이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딱 반등하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수치에 연연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올라간다, 유지된다, 내려간다 이걸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딱 반등하죠. 이때만 해도 아, 공천 관리를 뭔가 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잘할 것 같다. 저 사람은 호남 출신으로서 뭔가 좀 청소를 좀 해줄 것 같다. 중진들 좀 손 좀 볼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한 거죠.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벌어진 일이 뭐냐? 그 다음 사진. 배현진 사건이 터집니다.
당원권 1년 정지. 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에 대해서 1년 정지했을 때 많은 지지자들이 환호했죠. 자유우파 진영의 많은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긴 했지만 이거 법원의 정치 개입이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의총 결의문 사태가 터집니다. 의총 결의문 이건 제가 설명할게요. 비슷한 시기에 3월 5일 날 법원에 배현진 가처분 사건이 터지고 3월 11일 날 의총 결의문 사건이 터져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여론조사 이거죠. 보면 장동혁 대표의 지지율은 유지가 됩니다. 18.6. 오히려 김민석보다 앞서죠. 이건 뭐냐? 이건 뭐가 반영된 거예요? 배현진! 아우 잘했다. 배현진에 대해서 당원권 1년 정지 너무 쏘기 후련하다.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분탕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풍TV 뉴스 매거진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세요. 배현진 쏘기 후련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쫙 올라가죠. 반응은 하는 거예요. 반응. 자, 그래서 이때 보면은 정당 지지도별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49.8까지 나옵니다. 49.8. 한동훈이는 16.8.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 자유우파 진영의 지지자들은 장동혁 대표 한동훈이도 잘라주고 배현진이도 당원권 정지 1년 시키고 쏘기 후련하다. 여러분 제가 모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우파 진영의 캐릭터를 이렇게 보면 신바람이 날 때는 이거 아무도 손 못 대요. 막 폭발해요. 폭발해.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 폭발합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배현진 날려주고 한동훈이 날려주고 했더니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전체 국민 18.6으로 1등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9.8이라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입니다. 누구도 범접을 못해요. 한동훈이 찌그러지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결정타가 하나 터집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최근에 결정타는 이겁니다. 바로 이정현, 주호영, 이진수 컷오프. 이게 시민 공천이냐 반발이 터졌다. 이게 결정타입니다. 즉 대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여론조사에서 계속 1등을 하죠. 1등한 사람을 컷오프 시켜버립니다. 근데 같이 주호영이라는 대구의 정말 육선 의원도 같이 날려버리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일단 주호영이 날린 건 너무 잘했는데 왜 여론조사에서 1등으로 나오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왜 같이 날렸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복잡한 심경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의 결정 이런 건 사실은 정당 내부의 속속들이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파악하고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드디어 속내를 드러났죠. 대구 매일신문 유튜브에 나와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은 국회로 좀 진출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 속내가 나온 거죠. 즉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대구시장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보다는 대구시장에 예를 들어 현역 국회의원이 뭐 추경호나 유영아나 뭐 윤정욱이나 누가 되면 그 지역구의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을 통해서 국회로 들어와서 민주당과 좀 싸워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발현한 거죠. 이 생각이 발현한 거죠. 그런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를 공격하는 여러 논리 중에 하나가 왜 여론조사 1등한 이진숙을 왜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 시켰냐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딱 물린 거예요. 이게 딱 물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만 해야 된다. 그런 법 있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까? 또는 뭐
험지라고 하는 경기도지사 출마하면 안 됩니까? 당은 컨트롤 타워에서 전국을 봅니다. 후보는 전국을 못 봐요. 그럼 당 지도부가 생각했을 때 이진숙은 너무 좋은 카드인데 대구시장으로 가긴 아깝다. 국회로 들어와서 국회에서 정말 대민주당 투쟁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대구의 저 육선 주호영이는 무조건 날리자. 자, 그런데 여기서 드디어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안팎의 세력이 딱 먹잇감을 묵니다. 그게 바로 이진숙 컷오프예요. 말은 명분은 겉으로 보면 너무나 명확하죠. 여론조사 지지율 1등하는 후보를 왜 컷오프 시키냐 이거죠. 말은 너무나 맞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컨트롤 타워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지자체장 가는 것보다는 국회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걸 이해 못하거나 참지 못하거나 이걸 오히려 비틀어서 장동혁 지도를 흔들기 시작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지지율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급락이죠. 미리 본인한테 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네 대구시장 안 나오면 국회 자리 줄게. 그건 뭐예요, 그게? 그건 공천 조작이에요, 공천 조작.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 대구시장 포기해라. 그러면 국회 자리 줄게. 이거는 공천 거래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범죄 아니에요, 범죄? 공천 거래라고요, 그거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면 다른 후보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내한테는 왜 국회 자리 안 주냐? 공천 거래가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일단 대구시장 공천을 끝내놓고 떨어진 사람은 기분도 나쁘고 실망도 되죠. 하지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제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 매일신문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제안한 거죠. 공개적으로. 자, 이제 국회의원으로 좀 싸워주십시오. 여론 1등이 무조건 돼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 선거 이긴다는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여론조사 1등 했을 때 무응답이 25%였어요. 무응답이. 왜 그 사람들이 무응답을 했을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2%까지 나와서 1등 했잖아요. 그때 여론조사 보면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25%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대구라는 아주 특수지역의 정치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구라는 특수지역의 정치판. 만약에 여론조사 1등, 2등이 올라간다 칩시다. 이진숙, 주호영이 올라간다 칩시다. 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진숙이 1등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주호영이 1등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대구에 지역구 국회의원 12명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호영이 거기서 6선을 했는데 22년을 정치하고 있는데 대구 지역의 온갖 당협위원회, 당협 멤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주호영 돕자. 전부 전화 돌리고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당 지도부는 캐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당 안에 있는 당을 좀 아는 사람들의 마인드와 당은 모르고 밖에 나와서 우리가 애국 우파 나라 살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여론조사 1등 2등 이진숙 주호영 올라갔다 칩시다. 그러면 당원 50% 투표, 일반 여론조사 50% 투표해서 뽑잖아요. 그럼 이진숙이 국민의힘 당대표 대구시장 후보가 된다는 100% 보증수표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주호영이 됐을 가능성이 커요. 왜? 당원들을 누가 더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진숙일까? 주호영일까? 주호영은 그 바닥에서 22년 동안 정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구가 어떤 데인데요? 여러분, 대구 아세요? 잘?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방송 보시는 중에 당원 협의회 멤버 있을 수도 있고
뭐 책임 당원이 있을 수도 하지만 당원 협의회라는 걸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도태우 변호사가 왜 떨어졌어요? 여론조사라면 도태우가 돼야지. 여론조사라면 도태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1등인데 도태우가 무소속으로 나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현실이란 겁니다. 정치 현실. 장해찬은 그러면 여론조사 보면 장해찬이 1등 해야지. 무소속으로 나와도 돼야지. 왜 안 됩니까? 당원협의회나 당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오면 낙선인 겁니다. 그건 바로.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저의 논평입니다. 사후적으로 추정이고 논평입니다. 아마도 장동혁 지도부는 이진숙 주호영이 결승전에 올라갔더라면 아마도 주호영이 대구시장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봤을 거예요. 그래서 주호영하고 이진숙을 같이 날려버렸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해설을 해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당원협의회, 당 조직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대구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그 지역의 보수 우파 정당을 움직이는 조직들이 막강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오래 그 사람들이 돌려먹고 해먹다 보니까 일부 부패했거나 서로 간에 카르텔이 있거나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100%예요. 100%. 대구만 그렇습니까? 광주 전남은 어떻습니까? 똑같지 뭐. 대한민국 지역 정치 판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국회로 빼서 국회에서 투쟁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국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호영하고 같이 날리면서 후보 중에 국회의원 중진 한 명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거기 자리가 빌 거 아니에요. 추경호가 비면 대구 달성군이고, 그죠? 그럼 거기다가 이진숙을 전략 공천하면 된다는 거죠. 이걸 이해를 못 하시면은 왜 이진숙 여론조사 1등인데 왜 안 시켜줘? 이 거의 저 유치원 수준이라는 거예요. 유치원 수준. 예?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또 대구 경북 지역에 이진숙 좋아하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지만 여기는 정치판이라는 거예요. 정치판. 전략 전술적으로 사고하고 전략 전술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정타를 먹여버린 거죠. 결국은. 자, 그 다음 사진 뭐죠? 장동혁 대표의 자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가 이 시점부터 급락하죠. 그죠? 더 떨어집니다. 그죠? 급락하죠. 그 다음,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여론의 어떤 질타를 맞고 사퇴합니다. 위원들도 전원 사임합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은 더 떨어집니다. 보십시오. 다음. 장동혁 당대표의 지지율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1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언제냐? 4월 2일입니다. 4월 2일. 보수층에서 장 대표에 대한 자기 대통령 적합도가 26%까지 떨어집니다. 아까 최고 많이 나갈 때 얼마까지 나갔죠? 49%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지지율 추이를 보면. 절반 가까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내리시고. 제가 지금까지 한 30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뭐 해야 되느냐? 이거. 수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뭐 해야 되느냐?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뭐 해야 되느냐? 지금 뭐 해야 되느냐? 그럼 지금 이 상황을 누가 가장 즐기고 있을까? 누가 가장 무표정이지만 속으로 깔깔깔 웃고 있을까? 누가 웃고 있을까요? 이 상황을.
민주당 정청래와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영풍TV 말고도 여러 유튜버, 우파 정치평론 유튜버들 보시죠.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 반대편 상대 진영에서는 말은 안 하고 표정 관리하면서 깔깔깔 웃고 있는데 여기는 자기들끼리 자기 편들끼리 공격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벌이고 있느냐.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 중심으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지방선거 끝나면은 장동혁 지도부는 자칫 잘못하면 붕괴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부산일보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부산일보 여론조사. 아, 이거 잠깐 이거 보고 갑시다. 그 대자유총에서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다. 띄워보세요. 제가 방금 30분 동안 설명하신 거 이거 잘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한번 보세요. 지금 정당 지지도 47, 30입니다. 정당 지지도도 제가 봤을 때는 한 4에서 5% 빠진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한 35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보는데 대자유총이 오늘 이거 9시에 공개된 겁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4월 4일, 4월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응답률 3.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휴대전화 ARS입니다. 지지율이 한 5%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넘어가시고 이거 보세요. 차기 대통령감 지지도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보세요. 이게 장동혁 당대표가 13입니다. 김민석하고 거의 타이 기록이고요. 한동훈하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이시죠? 한동훈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기 차기 대통령감 지지도 구체적인 그 연령대 지역별 표가 있어요. 그거 한번 올려보실래요? 요거 말고 그 다음 거.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그걸 보여주세요. 차라리 막대 그래프. 네. 차기 대통령감 지지도 장동혁이 한동훈하고 똑같습니다. 조국하고 김민석하고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망했네. 크크크. 장동혁 지도부가 망하길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한동훈 세력이 원하죠. 대안과 미래 세력이 원하죠. 그리고 기회주의 배신자 세력이 원하죠. 그리고 중진들이 원하죠. 왜? 2028년도 공천 받아야 되니까. 장동혁이 있으면 다 날아갈 것 같으니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바깥에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세력이 장동혁 폭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위장 우파 세력이 원내 유일 야당 세력인 국민의힘을 핸들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위기의 순간이 왔다. 지금 이 여론조사 지난 한 7, 8개월을 보면 자기 대통령감 지지도도 보면 18세, 19세, 1020이 장동혁이 훅 줄었습니다. 훅 줄었어요. 14밖에 안 나옵니다. 한동훈이 13이고 이준석이 14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보통 한 7에서 6에서 7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에 대한 1020 세력의 지지가 떨어뜨린 거죠. 지역별로도 보면 서울입니다. 김민석이 15, 장동혁이 12, 한동훈이 15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장동혁이 꺼지면 한동훈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경기, 인천, 대전, 충청 마찬가지고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보면 대구, 경북의 장동혁 지지가 15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얼마다? 21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장동혁이 17인데 한동훈이 15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민심의 동향으로 가고 있다. 자, 그 다음 부산시장 한번 볼까요? 부산시장. 부산일보가 어제 보도한 겁니다. 전재수, 박형준 붙으면 전재수가 48, 박형준이 34.9, 즉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전재수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주진우, 젊은 후보 주진우가 나가도 36.4, 47.7로 오차 범위 밖에서 전재수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붙어도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거예요.
오차 범위 밖으로 확 벌어져 버렸어요. 박형준, 주진우 양자 대결을 하면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는 누구냐? 박형준 현 시장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건 오차 범위 바뀝니다.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이 여러분 지난번 대자유총 그 토론회 보셨죠? 거기에 손연보 목사님 아들 손영광 교수 영입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효과를 본 거죠. 왜?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투표하죠. 손영광이라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영입한 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그것이 자유우파 진영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그나마 자유우파 진영에 메시지를 보내는구나. 그렇게 된 거죠. 자, 내려주십시오. 자, 오늘 뉴스 매거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어떻게 보면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7, 8개월간의 여론조사 추이가 그걸 말해줍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투쟁하고 24시간 필리버스터하고 단식 8일하고 이럴 때는 지지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내의 한동훈 등등 다른 주자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더블 스코어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현진 징계 때리고 한동훈 날리고 하면서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결정타가 이번 지방선거 공천이 이진숙, 대구의 이진숙, 서울의 이상규 일부, 충북의 김영환, 컷오프 등등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장동혁 지도부는 사퇴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기의 대순간입니다. 위기의 대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유우파 국민들이 정확히 보실 부분이 뭐냐?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었다. 좋다. 장동혁 지도부가 문제가 많다. 자, 쫓아내자. 쫓아냈다. 그러면 제2의 장동혁이 있느냐 국민의힘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동훈 비대위, 김종인 비대위, 중진 비대위, 원로 비대위 같은 조직에 의해서 책임 당원들은 또 한바탕 지배를 받게 돼 있다. 그게 눈에 훤히 보인다. 지금 만약에 비대위가 생기면 세 가지일 겁니다. 원로 비대위, 가령 김종인 비대위, 중진 비대위, 주호영 유의 중진 비대위,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 이 세 가지 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수긍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벌어질 일이 뭐냐? 나 싫다. 탈당할란다. 그러면 탈당하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안팎에 있죠. 안에 있는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입니까? 야, 국민의힘 책임당원 너무 많이 필요 없어. 너무 많이 들어왔어. 장동혁 체제 후에 너무 많이 40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당원 협의회 이걸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해. 이제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세력이 있겠죠. 그죠? 또 밖에 있는 세력은 제가 특정 정당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을 깨자. 당원들을 우리 당 쪽으로 많이 움직이자. 그래서 우리가 원내에 진입하자. 이런 세력도 있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안팎에서 딱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다. 위기의 순간이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은 장동혁 지도부로 만드는 지지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꾸준히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방선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끝나요. 지방선거 결과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인내와 끈기다. 질긴 놈이 이긴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꾸준히 한 발, 두 발,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팔랑귀처럼 누가 한마디 한다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양은 냄비 라면 끓이는 양은 냄비처럼 빡 끌어올랐다가 갑자기 감정 해소하고 나면은 짜릿하지. 내 불만 감정 해소하고 나면 짜릿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허무감이 몰려온다. 그 국면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북풍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